신경 조직에 이어서 이 시간부터는 근육 조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조직은 엘라스틱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짧아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면서 인체 분절을 움직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 조직은 그림과 같이 길고 가느다란 세포 집합체라고도 합니다. 워낙 가늘고 기다란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육은 이렇게 뼈대를 구성하는 뼈대 근육, 그리고 내장과 벽, 위, 장과 같은 장기를 보호하는 민무늬 근육이 있고, 그리고 심장을 콩캉콩캉 뛸 수 있게 하는 심장 근육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직의 복구입니다. 조직은 손상 후 일반적으로 다시 재생이 되기도 하지만 손상된 조직이 섬유화되어 반은 조직으로 대체되기도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면 왼쪽이 반은 조직으로 피부가 재생이 된 것이 아니라 섬유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콜라겐이 균일하게 생성이 되면서 일반 피부로 재생이 된 모습입니다. 섬유는 근육 조직에서 언급했듯이 탄력성 있고 세포 자체가 길게 가늘게 촘촘히 뻗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을 지닌 형태로 조직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미용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영구적으로 제거하기가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진단을 받으러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이 환자를 보면 어깨를 과사용하다 보니까 인대가 거진 다 끊어진 모습을 MRI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통증을 잘 참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도 역시 어깨를 자주 사용하는 업무를 하면서 이 끊어진 인대를 무시하고 통증도 무시하면서 계속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끊어진 인대는 말 그대로 그 주변이 섬유화 조직으로 모두 바뀌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움직일 수는 있대 이게 섬유화로 굳어져 버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외 주변 다른 조직들이 어깨의 움직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섬유화로 바뀐 이런 회복 과정을 나타낸 인체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럼 상처 치유 과정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체에서 일어나는 재생 치유 과정입니다. 영상에 대한 설명은 옆에 적어놓은 설명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은 몸 안의 기관과 주변을 덮고 있는 얇은 조직입니다. 상피막과 결합 조직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피막은 피부막과 점막, 장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부막은 피부층을 이루는 표피, 진피를 얘기하며 피하 조직은 말 그대로 진피 아래에 있는 구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막은 신체 외부로 개방되어 있는 모든 몸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공기가 들어가는 코 안쪽, 음식물을 삼켜서 음식물이 이동하는 모든 구간, 즉 식도, 위, 십이지장, 대장, 소장 등이 되겠죠. 그 외 외부 마찰이 있는 비뇨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점막은 점액을 분비해서 윤활유 작용과 습한 환경을 유지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보겠습니다. 소화관 중에 위인데요.
맨 위에 점막으로 음식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점막은 원주상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주상피 내지는 외부로부터 보호작용을 위해 중층편평 상피로 점막이 이루어진 부위도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막 아래에는 점막 하층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근육층이 있는데요. 장을 싸고 있는 근육은 평활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막이 위 바깥쪽을 감싸고 있어서 이 장막을 외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앞에 프레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피부 계통과 체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여러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물질로부터 신체를 방어해주는 역할, 또한 화학물질이나 햇빛, 병원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손상으로부터 내부 구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손상되게 되면 몸 안의 감염을 막기 위해 면역 체계를 자극시켜 주기도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분비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햇빛에 노출됨으로써 피부에서 비타민 합성을 도와 비타민 성분이 피부에 있는 내분비선으로 작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촉각, 압각, 통각 아니면 온도각처럼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통각이 없게 되면 인체는 통각으로 방어기능을 잃게 되면서 면역이 파괴될 수 있는 부작용이 낳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체온 조절로서 외부 환경에 따라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피부는 일명 피부막 또는 외피라고도 불리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인체의 피부는 2.5kg 정도로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만큼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며 이 피부는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표피층과 진피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피부층부터 자세하게 다음 시간부터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